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애플의 새로운 비밀번호 관리자는 무료입니다. 그게 그것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리고 벤스와 뉴라이트, 워싱턴에서 정책 전쟁을 일으키다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바탕으로 애플의 새로운 비밀번호 관리 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더 안전한 비밀번호 관리 방법을 쉽게 이해하고 여러분의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팁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은 점점 더 위험한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같은 비밀번호를 사용하는데 이는 해커들에게 쉽게 공격당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비밀번호 관리자를 사용해야 하는데요. 특히 아이폰이나 맥 사용자는 이제 더 이상 핑계댈 필요가 없습니다. 애플의 새로운 비밀번호 관리 앱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이 앱은 최신 iOS, iPadOS, 그리고 macOS 소프트웨어와 함께 제공되며 비밀번호를 저장하고 자동으로 입력해주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새로운 계정을 만들 때 강력하고 추측하기 어려운 비밀번호를 제한해주고 기존 비밀번호도 쉽게 관리할 수 있어요. 가족끼리 비밀번호를 공유할 수도 있고 업데이트도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잠깐, 애플 기기가 원래 비밀번호를 저장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애플의 아이클라우드 키체인은 오래전부터 비밀번호를 저장하고 자동 입력해주는 기능을 제공했죠. 하지만 이번에 출시된 패스워드 앱은 훨씬 더 직관적이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비밀번호 관리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제 모든 비밀번호는 한 곳에서 관리되고 2단계 인증 코드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베라이전의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에만 1만 건이 넘는 데이터 침해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도난된 자격 증명을 사용한 해킹이었어요. 그런데 비밀번호 관리자를 사용하는 사람은 24%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밀번호 관리가 어렵다고 느끼는 거죠. 하지만 애플의 패스워드 앱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애플의 패스워드 앱은 기본적으로 iOS 18, iPadOS 18, 그리고 macOS 10웨어에서 미리 설치되어 있고 애플 계정과 동기화됩니다. 비밀번호를 기억하기 어려운 경우 이 앱은 강력한 비밀번호를 자동으로 생성해주고 저장합니다. 비밀번호는 애플 생태계와 가장 잘 맞지만 구글 크롬과 마이크로소프트 에지에서도 확장 프로그램을 통해 사용할 수 있어요. 다만 새로운 로그인 정보를 저장하는데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애플은 이를 수정 중이라고 합니다. 애플의 패스워드 앱은 비밀번호를 카테고리별로 정리해줍니다. 예를 들어 2단계 인증 코드, 와이파이 로그인 정보, 약한 비밀번호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비밀번호를 안전하게 공유할 수도 있어요. 물론 상대방도 애플 기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비밀번호 앱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설정에서 자동 채우기 기능을 활성화하고 비밀번호를 동기화하는 옵션도 설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브라우저에 저장된 비밀번호도 가져올 수 있어요. 애플의 비밀번호 관리자는 무료로 제공되고 설정도 간단해서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적합합니다. 그러나 더 많은 보안 기능이 필요하다면 빗워던이나 1패스워드 같은 앱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빗워던은 다양한 플랫폼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1패스워드는 월 $3부터 시작하며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대시레이는 가상사설망 VPN을 제공해 더욱 안전한 인터넷 사용 환경을 제공합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비밀번호 관리자를 사용하든 계정을 보호하기 위해 2단계 인증을 꼭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바탕으로 미국 정치에서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JD 벤스와 뉴라이트 운동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10년 전 공화당은 지출을 삭감하고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는 데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젊은 보수적 법률 석이었던 JD 벤스는 공화당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했죠. 그는 세계화로 인해 소외된 농촌 지역의 미국인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날 JD 벤스는 트럼프의 부통령 후보로서 새로운 보수주의 운동을 이끌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산업정책을 옹호하고 월스트리트에 대해 비판하며 무역 보호주의를 지지하는 철학을 기반으로 공화당의 전통적 입장을 재정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뉴라이트라는 새로운 보수주의 운동이 공화당 내에서 두드러지게 떠오르고 있죠.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정책 계획인 프로젝트 2025는 전통 보수주의와 뉴라이트 사이에 큰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뉴라이트 지지자들은 정부 자금을 통해 민간 부문을 재편하고 예를 들어 반도체 산업에 2,8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자녀 세액 공제 확대와 같은 사회적 이슈를 공화당의 주요 의제로 끌어올리기도 했습니다. 한편 전통 보수주의자들은 여전히 미국 정치 내에서 큰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들은 JD 벤스와 뉴라이트의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억만장자 찰스 코어와 같은 인물들이 주도하는 전통 보수주의자들은 뉴라이트가 과도한 정부 개입을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제이디 벤스는 이 새로운 보수주의 운동의 핵심 인물로 떠오르고 있으며 그의 동맹자인 오런 캐스와 함께 이념적 전쟁에서 같은 편에 서게 되었습니다. 캐스는 어메리컨 컴퍼스라는 싱크탱크를 설립하여 공화당 내에서 뉴라이트 입지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나타난 공화당 내 포퓰리즘을 정책적으로 구체화하고 젊은 보수층을 자신들의 편으로 끌어들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캐스와 그의 동료들은 젊은 세대의 보수층을 대상으로 한비공개 그룹을 운영하며 이들이 보수적 정책에 대해 토론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장을 제공합니다. 제이디 벤스와 뉴라이트 운동의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만약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한다면 뉴라이트 운동은 더 큰 힘을 얻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만약 트럼프가 패배한다면 공화당의 전통적 보수주의자들이 다시 당의 주도권을 잡으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치적 변화 속에서 뉴라이트가 공화당의 주류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혹은 전통 보수주의가 다시 부활할지는 앞으로의 정치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 제이디 벤스와 뉴라이트는 공화당 내에서 새로운 보수주의 운동을 이끌며 미국 정치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들이 앞으로 미국 정치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그리고 공화당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고맙습니다.